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오늘은 평행할 때 왜 어깨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깨가 물속에 잠겨 있어도 평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행의 속도를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몸의 상체가 올라가서 내려가는 타이밍에 팔을 쭉 뻗게 됩니다. 머리를 숙이고 양팔은 글라이딩을 하지요. 이때 킥을 차는 순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평형은 다른 형법에 비해 물의 저항을 받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추진력이 생기는 부분은 비교적 길게, 저항이 많은 부분은 비교적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상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상체가 올라갈 때 저항이 생긴다면 굳이 상체를 많이 들 필요가 있나? 그렇습니다. 적정선까지는 상체를 들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우리의 속도를 만들어내거든요. 똑같이 상체를 올려도 위로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만들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상체를 올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차기와 팔을 같이 사용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부분도 자주 나오는데요. 평형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어깨가 물에 잠기는 부분, 그리고 팔과 다리의 타이밍이 좋지 않은 사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평형하고 있는 남성 회원님의 타이밍은 좋습니다. 우선 팔을 쭉 뻗고 그 다음 평형 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어깨가 물 밖으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을 효율적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수의 평형 모습을 보면 모으는 팔이 가슴 앞에서 모아 상체를 올리고 뻗어주는 좋은 모습입니다. 어깨가 물 밖에 체리 높이까지 올라가는 순간 양팔은 모아서 글라이딩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죠. 쭉쭉 가는 모습. 평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어깨가 물 밖으로 최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양팔이 아직도 벌어져 있습니다. 팔이 모아주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팔꿈치는 뒤를 향해 있고 가슴이 아닌 배꼽의 위치 한참 아래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나름 상체를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물을 잡는 위치가 좋지 않아 놓치는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아주는 팔의 위치를 가슴에 놓을 것, 그리고 몸이 올라가면 팔의 글라이딩을 앞으로 던지듯이 놓아야 합니다. 팔을 빠르게 던져야 저항을 줄이는데 글라이딩을 천천히 해버리면 평형의 속도를 다 죽이는 모습이 되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평형킥을 찬 후 자유형킥이나 저병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평형킥의 안정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형킥은 나름 좋습니다. 그렇다고 평형킥을 소홀히 하지 말 것. 평형은 킥에서 곧 70%의 추진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남성 회원님은 불필요하게 어깨를 너무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넓게 벌려 물을 잡아도 상체가 잘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분명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팔을 무조건 크게 벌리면 놓치는 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모아서 글라이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리는 데 시간을 너무 소비해버리면 이 글라이딩을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벌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벌려야 상체를 올릴 수 있는지 영상과 피드백을 통해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는 것은 맞으나 그 적정 길이를 상체 올리는 것에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모습이죠.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도 않았고, 자, 결국 필요 이상으로 벌리면 힘은 힘대로 소진, 상체는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 글라이딩과 팔과 다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왜 팔 뻗을 때 팔과 킥을 동시에 하면 손해를 보게 될까요? 팔이 앞으로 쭉 뻗은 유선형 상태에서의 킥이 물의 저항은 줄어들고 추진력은 올라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뻗는 팔, 즉 글라이딩을 빠르게 가져가야 평형에서 가장 속도감 있는 구간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항상 팔을 먼저 뻗고 그 다음 평형킥, 이런 엇박자가 습관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팔을 당길 때 저항, 다리를 구부릴 때 저항. 저항 동작이 두 개 동시 다발적으로 만나게 되면 평형의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풀, 킥, 글라이딩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당기는 풀 동작과 킥 동작을 함께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래도 완주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을 바꿔 1번 현님 평형 출발합니다. 아우, 물속 동작. 물속 출발할 때 팔 한번 당기고 다리 한번 차고 그 다음 올라가는 팔 동작까지 순서는 좋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현님 적절한 사이즈의 물잡기 그리고 발차기와 팔의 타이밍도 좋으나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로 상체가 올라갈 때 머리 숙임입니다. 이 올라가자마자 머리 숙임을 너무 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왜 좋지 않느냐?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아야 할 시간에 그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면을 보는 시간을 길게 팔을 앞으로 더 던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미리 숙임으로써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가 제한시켜 버리죠. 평형 출발할 때 강력한 돌피킥 한 번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곳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 1번 현님이 머리 숙임을 미리 가져가는 이유는 물속 유선형 자세를 만들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의 고정까지는 좋았으나 몸의 직선 형태보다는 상체가 비교적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글라이딩 할 때는 직선한 움직임 또는 살짝 팔을 내려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형태도 괜찮습니다. 보통 초급이나 중급에서는 직선 형태, 상급부터는 웨이브 형태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에 도전해봅니다. 팔을 살짝 내리게 되면 엉덩이가 뜨기 때문에 몸의 유선형 자세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머리 숙임은 오히려 고정된 팔을 올리게 만들어 하체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나름의 좋은 전략이 지금 악수로 변화되면 좋지는 않겠죠. 빠른 고개 숙임을 오히려 지향합시다. 조금 더 여유롭게 평형하셔도 됩니다. 자, 2번 회원님도 고개를 굉장히 빠르게 숙이는 스타일입니다. 바로 숙이는 모습.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고개를 빠르게 숙여버리면 몸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과 비슷하죠. 상체가 물 밖으로 올라왔으면 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뒤끝 올라온 상체를 바로 물속에 넣는다? 안 좋겠죠.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상체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그 무게 중심은 앞으로 쏟아라입니다. 고개를 빠르게 숙이면 무게 중심은 아래에 있고 너무 위로만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래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어깨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선수의 가장 지금 이상적 시선을 보겠습니다. 물을 모았을 때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았고 멀리 있는 바닥을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보고 있는 위치만큼 몸의 무게중심은 이동을 할 것이고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깨가 물 밖으로 우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봅시다. 이번 현님 물속 영상을 보면 빠른 고개 숙임에 비해서 글라이딩은 꽤나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직선화 형태로 되어 있죠. 다리 직선 형태를 만들면 다리부터 팔까지 좋은 유선형 자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3번 현님 평형을 시작할 때 돌핀킥을 1회만 허용하고 2회 이상부터는 사실상 이거 반칙입니다. 보통 평형킥에 약점을 보이는 분들이 물속 출발할 때 이 저병킥을 사용하는데 이거
다 알고도 눈 감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변킥 여러 번 차면 안 됩니다. 3번 현님, 어깨가 물속에 잠겨있어 속도가 제한적이죠. 그러나 어깨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평형킥 이후의 다리 동작입니다. 평형킥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평형킥 이후 아무거나 튀어나와라 킥! 이거 아무거나 튀어나오면 안됩니다. 3번 현인 경우 평형킥 이후 나도 모르게 저변킥을 몰래 한 방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본인은 모를 거예요. 다른 영법에 비해 평형이 어려운 이유가 평형킥 안 차고 다른 킥 차버리면 바로 실격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것은 평형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이죠. 내가 여태 하고 있는 게 평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형은 다른 영법의 킥 연습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킥을 차고 뻘쭘한 시감을 찾지 못해 다른 킥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 통제 능력의 부족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태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해왔는지 직접 볼 수가 없었고, 평형킥을 차는지 저변킥을 차는지 아무도 말도 안 해주면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없으니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는 3번 현님, 앞으로 물심양면 지원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버리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야 이 힐링 수영쌤도 밥 먹고 산다는 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